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선관위 직원들을 지금 중국인 해커 또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뛰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 상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극우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사실로 믿고 있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비롯됐는지를 좀 그 근원을 계속 파헤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이 가짜 뉴스가 널리 확산이 됐는지 그 연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가면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연수원에 지난 12월 3일 계엄군이 이 선거연수원을 에워싸죠.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에 계엄군이 가서 이 선거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을 감금한 정황이 있다라고 시사인이라고 하는 주간지죠. 이 시사인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라고 그 기자가 12월 24일 날 단독 기사를 처음으로 냈어요.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 해서 기사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문상현 기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계엄군이 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과 민간인들을 감금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실제로 계엄군이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간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계엄군이 190여 명입니까? 이 정도 가가지고 그러나 감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상현 기자로서는 뭐 이거 가짜 뉴스를 낸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승진자 교육을 받고 있었고, 승진자 교육, 보직자 교육, 4급, 5급으로 이제 승진하는 그 선관위 직원들 또는 보직자 교육을 받던, 연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계엄군이 감금한 정황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극우 유튜버 가운데 신인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방TV라고, 신인균의 국방TV입니까? 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만 해도 120만 명, 140만 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 신인균 씨가 시사인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또 터졌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 해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것을 그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선관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그 중국인 간첩들이다 뭐 이렇게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사인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시사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합니다. 댓글에 중국인이겠지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처음에 언급해요. 그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이 신인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몇 명은 블랙 요원들에게 잡혀가서 토설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댓글이 도대체 어떻게 달렸기에 신인균 씨가 그런 음모론을 제기했는지 제가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네티즌 얼큰무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 민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사인 밑에, 시사인 아까 그 해당 기사 밑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 민간인이란 게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 크크크크. 중국에 의한 주권 침해적 선거 개입. 중국은 꺼져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큰무사가. 그런데 이 댓글이요. 이 댓글이 지금 성지가 됐습니다. 성지가. 보세요. 추천만 해도 95 해가지고 성지 순례하러 왔습니다. 이 밑에는 쭉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큰무사라는 사람의 이 최초 댓글, 이 댓글 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댓글을 주로 시사인에다가 댓글을 달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다른 기사, 뭐 촛불행동 주한 주미 미 대사관 모여 삭발식 뭐 이런 그 해당 기사에 다른 이 얼큰무사의 댓글을 보세요. 내정 간섭 반대 시위는 중국 대사관에서 가서 하라고, 왜 미 대사관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다음에도 뭐 중국 관련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극우 네티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하고 중국이 선거 개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당 댓글, 아까 그런 식으로 장난 댓글을 달았던 거죠, 최초로. 자, 그런데 이 댓글이, 그리고 신인균의 그런 음모론 제기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극우 매체의 칼럼에 당당히 이제 실립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칼럼을 씁니다. 참 이런 허접한 칼럼을 칼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구신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그 수원 선관위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 부대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가 이제 그걸 밝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칼럼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황교안 씨가 받았어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TV에서 개업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 하면서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날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연수원에 때로 숙박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하늘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하면서 거의 또 그 뒤에는 그게 사실인 양 황교안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스카이데일리, 예, 황교안 씨 그런 황당한 방송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김태현의 그 칼럼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최초로 제가 오마이뉴스에다가 황교안 등 개업날 중국 해커 90명이 선거 연수원 침투 황당 주장 하면서 제가 기사를 12월 27일 날 상당히 일찍,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제가 이 황교안 씨나 신인균 이것만 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극우 매체 가운데서도 소수 뭐 그렇게 많은 그 구독자가 있지 않은 어떤 극우 목사도 그걸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쓴 겁니다. 확인하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고, 그때 3일, 4일 이틀간 그렇게 쭉 연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승진을 하게 되면 의무 교육을 받나 봐요, 선관위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또 보직을 맡았을 때 또 보직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육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교육받았겠지만은 멀리서 온,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 머니까 당연히 숙박을 연수원에서 해요. 선관위 직원들 다 물어보십시오. 선관위 연수원, 선거 연수원에서 숙박을 합니다. 멀리서 올라온, 지방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또 중국인 아니냐 이따위 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정말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 직원들 거기서 숙박하면서 연수하는 것이 선관위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상이에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단독이라고 붙여가지고 선거연수원 중국인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합니다. 이 허겸이라는 기자가 도대체 어떤 기자인가 봤더니, 제가 지금 저한테 제보해온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원래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무슨 신문의 기자였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아주 가짜 뉴스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스카이데일리에 지금 기자가 돼가지고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거기까지는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좀 더 정확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 허겸이라는 기자가 또 후속 보도를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지금 간첩들이 말이죠, 선거 조작, 이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미 정보 당국이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확인했다라는 그런 또 기사를 내보내요. 그러더니 지난 1월 17일 날에는 사설로 아예 선거연수원 내 중국인 간첩 99명이 판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합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 신문은 진짜 너무 가짜뉴스가 너무 심한 매체입니다. 이거는 소설을 써도 너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이 신문이, 제가 지금 그걸 빠뜨렸는데, 황당무계한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이미 들통이 났어요. 뭐냐면 99명 중국인 간첩 잡았다고 하면서 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의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다가 뭐라고 실었냐면, 간첩들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실었는데요. 중국인 간첩들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실었는데, 그 사진이 2016년도 10월에 강원도민일보가 불법 어로 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중국 선원들 있죠. 선원들이 말을 갖다가 사진을 그대로 갖다가 이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 선거 연수원에 있었던 간첩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신문이에요. 이런 신문을 믿고 정론지라고 하고 여기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그런데요. 이봉규 TV라는 극우 또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봉규 씨도 엄청 가짜뉴스, 제가 옛날부터 아주 이봉규 관련한 기사도 몇 번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늘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고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욕심으로 그냥 가짜뉴스를 막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지금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금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원 연수원의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압송 특급작전 기가 막혀 목격자 K에서 자기네들 검증한답시고 이것을 언급을 해요. 이 방송, 국회 방송을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그 방송을 봤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윤건영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냐면요, 작년 12월 23일 날
질의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시사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사인 기사를 보고 본 의원실 제보에 의하면 당시 1박 2일로 수원 연수원에서 선관위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거 맞냐 하면서 쭉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군이 그렇게 감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그 질의를 하는데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지금 계엄이 터진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질타를 하죠. 그런데 아까 이봉규 TV에서는 그건 딱 그 장면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 어떻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걸 저렇게 답변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냐 하면서 뭔가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또 음모론에 음모론을 더합니다.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제가 좀 더 파악해보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질의응답 때 마지막 거의 끝 무렵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시 96명의 연수 선관위 공무원들이 있었고 이 중 민간인 8명까지 포함해서 104명이 숙박 중이었습니다. 연수원 직원 2명, 무전기 소지자, 당직자와 생활지도 교관이 주차 관련으로 생활관 이용자에게 차량 이동 주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3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계엄군은 연수원 청사 내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그 두 사람 이외에 무전기를 들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사인 문상현 기자가 이 계엄군이 선거 연수원 안에까지 들어와서 통제를 했다. 그런 언급을 하면서 감금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해명에 따르면 계엄군이 연수원 안으로 진입한 적은 없고 연수원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수원 안에 들어와서 통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작년 12월 23일이죠. 꽤 일찍 이렇게 사실관계를 국회방송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미 해명이 된 줄 알았던 것 같죠. 그런데 가짜뉴스에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여러 방송에서 이제는 마치 그냥 이게 사실이 스카이데일리가 저런 식으로 막 확인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지금 번지는 가짜뉴스가 번지고 또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부지법을 그냥 그 난입해 가지고요. 이 시위대가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 막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1월 14일 이해식 의원이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어요. 가짜뉴스고 그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이 들어간 적이 없다. 다만 김용빈 사무총장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연수받던 직원들 가운데서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경찰의 제지를 받은 5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 연수원 안으로 들어와서 숙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었으니까 문상현 기자의 보도가 감금 정황이라고 한 것이 전적으로 뭐 사실무근이다라고 또 말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연수원 안으로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통제를 바깥에서 경찰이
경찰도 출동을 했었거든요. 경찰이 일부 통제를 5명 통제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선관 직원을. 그래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극우 매체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가짜 뉴스를 뭐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소설을 써대고 있는, 소설도 아닌 정말 가짜 뉴스를 써대고 있는, 그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 만약에요, 이게 제가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김용빈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그 이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런 선관위 직원들이었고 계엄군이 경내, 그러니까 지금 선거연수원 안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혔어요. 그러면 허위사실이면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거짓말을 했으면. 그리고 선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허위사실을 그렇게 해명했다면 엄청난 비난과 선관위 또 국가기관으로서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고 고발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가짜뉴스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런 것을 확신했던 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